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정자세로만 있으려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자, 지켜보겠습니다. 여성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세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김정은과 같이 되게 지배적이고 되게 권위적인 어우, 신기하다. 동물성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그 특혜입니다. 욕망이 좀 강해요. 영감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성을 갖고 있어요. 넘버 투 김여정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 재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햄버거 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재만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뭐 농담 같지만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할까 조마조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네. 네, 알베르토 씨. 이탈리아에서는 어떤가요? 저희도 엄청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죠. 사실 이탈리아가 북한이랑 그래도 관계 좋아요. 외교적인 관계 계속 유지해왔고 그래도 저도 친하니까 사실 이렇게 외교관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 근데 평양에서 자동차랑 외국 맛집 많아지고 있대요. 외국 맛집. 근데 요즘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어디 학원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되게 한국말 잘하신다. 진짜 웃긴 건 여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먼저 몇 년생이에요? 오칠이도 그렇고 나이 되게 민감하다. 그 심지어 쌤은 자기 빠른 생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빠른빨 사요. 저도 빠른빨 사요. 이번에는요. 북미 회담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예측하면 우리 이만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상부터 행동 심리 분석까지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김일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번 이만갑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실은 이분 앞에서는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김정은의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석을 해서 그의 속내까지 파헤쳐준 임문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정자세로만 있으려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그것도 사실 선생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왜냐면 당당하긴 한데 손으로 왜 꼭 가리고 있는가? 뭔가 저 자세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죠. 하던 대로 할게요, 그럼. 뭔가요, 선생님? 뭔가. 예, 역시 저희가 모아가입 자세라고 항상 부끄럽거나 뭔가 감추는 게 있거나 좀 두렵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이거요. 당황해. 지금 완전 당황해. 와, 뭘 못하겠다. 야, 과연 오늘 또 임문수 박사님이 첫 번째 먹잇감은 우리 최민영 씨인데 누구의 심리를 후벼파실지 궁금합니다. 자, 지난번 이만갑에 김정은 등장한 거 다들 아시죠? 네.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김여정이 이만갑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정말 김여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름만 같은 행동분석가 김여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저 명찰 한 번만 살짝 보여주세요. 김여정. 행동 분석 실제로 전문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행동 분석가가 두 분이나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금. 진짜 김여정 씨세요 분명히? 네, 본명이 김여정입니다. 이름의 그 풀이 뜻이 아, 그 네네. 북의 김여정 씨랑 같습니까?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저희 촉촉할 여자의 조정 정자인데 이제 북한에 계신 김여정은 이제 더불어 여자의 발을 정자셔가지고 이름은 달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는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 북한에 있는 김여정 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재밌다. 보시면 뭐 TV에서 보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지런하죠. 자, 예, 여기 부지런. 김여정 분도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갔다가 잘못 갔다가 또 뒤로 갔다 부딪히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똑같다. 어떻게 이름이 같으면 행동도 똑같나? 야. 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 같은 것도 인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김여정을 진짜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이유는 정말 심플했어요. 북한 김여정이 등장했을 때 우연히도 저랑 이름이 같았고 마침 또 제가 행동 분석가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하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여성분들에게 또 이제 관심이 커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여정 연구원님 혹시요 그 북한의 김여정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정말 많았어요. 이제 특히 평창올림픽 때랑 남북 정상회담 때 정말 많은 지인분들이 거의 연락이 폭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여정에 관련된 뉴스를 캡처해서 많이 보내시고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정상회담 끝나고는 이제 너네 오빠 잘 올라갔냐 이런 얘기를 정말 보시는 분들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제가 식당에 예약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제 이름을 한 5번 정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때 제가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또 제가 또 이제 그 욕망이 아이고. 괜히 한번 또 아재 개그를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김여정입니다 이랬다가 장난 전화한다고 끊으셔가지고 예약을 못했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우리 대현 씨 봐서 그런데 대현 씨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거침없이 고백을 좀 잘해요. 진심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만갑에서 대현 씨가 고백하는 장면들을 좀 봤는데요.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건 크리스마스 때 옥별 씨한테 데이트 신청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한 살 차이면 그냥 반말로 딱 하면서 뭔가 남자다운 모습 딱 보여주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니까. 진짜요? 생일로 따지자면 뭐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 몇 달 차이도 안 나잖아. 그럼 데이트 신청을 해봐요.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옥별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한번 하자. 나 진짜 가슴이 쿵했어요. 가슴이 쿵했대. 그 패널분들이 나이도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고 반말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때 대현 씨가 잠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긁적인다는 것은 이게 과연 먹힐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한 번 살짝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좀 하시더니 무화과잎 자세로 있다가 갑자기 몸을 크게 카우보이 자세를 이렇게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하실래요?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한번 하자. 이거는 이제 진심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이야, 대박. 이렇게 실제로 이제 대현 씨가 이게 진심으로 얘기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처럼 몸을 크게 부린다는 것은 어떤 나의 마초적인 모습,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남성성을 어떤 강조하고 하기 위한 자세라서. 네. 오, 그랬어? 야, 이거는 저번에 우리 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그 남자가 이렇게 할 때는 네. 그 몸을 나를 크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네. 거 그게 있다고. 애들은 귀여워. 옥별양은요? 옥별양. 선수예요, 선수. 특별 양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옥별 양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좋은데 이게 너무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래서 입을 가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입을 가린다라는 게 이렇게 감추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추고 이제 과연 이제 나는 사실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 이런 표정이셨는지 아, 아니면 이렇게 너무 있는데? 좋아하는지.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 가득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계십니다. 자, 유재한 씨가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제일 궁금한 분입니다. 자, 지난번 이만갑에서 2018 김정은의 관상 기억나신가요? 이 김정은이는 두 가지 동물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상하고 보고상하고 섞여 있어요, 이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나운 개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나운 개상이 중국의 시진핑 사자상, 암사자상인데 절반만 사자인 김정은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좀 남북 관계를 떠나서 남북, 북미, 북중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또 현 상황과 굉장히 똑 떨어진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알아보신 건지 그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 유명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국장 이께서 이분을 또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 관상을 보는데 되게 신기한 게 동물에 빗대어서 다큐멘터리 보신대요. 백재건 관상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선생님 하시는 일을? 가끔 동물, 강아지나 이런 동물의 관상을 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소처럼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할지 이런 것처럼 사람을 동물에 대입해서 보는 상이 관상 중에 동물 관상이라고 따로 있고요. 네. 이런 관상이나 인상을 보는 분은 좀 있어도 동물 관상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은 좀 굉장히 드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게 아까 저 소개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고요. 예, 물어본 요지는 특히 김정은의 관상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의 관상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이 사람의 약점, 그다음에 습성이라 이런 태도, 뭐 이런 거한테 굉장히 세밀한 정보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네. 분들이 나는 도대체 어떤 동물의 관상일까 속으로 막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백재건 관상가님이 몇몇 분의 그 동물 관상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화면 보여주세요. 재밌어 이거. 깜짝이야. 귀엽다. 돼지, 말. 돼지상과 말상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아기예요. 아기 돼지와 망아지예요. 재환 오빠. 유지안이 돼지. 재환. 왜? 재환 새끼 돼지. 동물 관상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대놓고 아기 돼지 누군지 알겠어요. 동물 관상으로 이렇게 관상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요. 사람이 다 그 동물에 대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3, 4명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거의 한눈에 누가 봐도 일견 똑같이 생긴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100%네요. 우리 그 지금 유재환 씨가 저기 돼지 아기 돼지인데 오! 이게 돼지가 아니라 아기 돼지라고 하셨어요? 유재환 씨는 돼지이기 때문에 일단 복은 타고난 거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돼지이기 때문에. 애기 돼지라 세상을 잘 모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순수하고 굉장히 착하게 맞아, 태어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50살이 넘어가도 네. 아마 그대로일 것 같아요. 좋겠다, 좋겠다. 그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와. 유재환 씨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고 아닌데요. 최민영 말고는 민영만 씨. 최민영 말고 근데 그럼 아기 돼지는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 있죠. 뭐예요? 동업할 때 조심해야 돼. 동업할 때 조심해야 돼. 하지 마. 제가 최민용 씨한테 동업하자 했거든요. 하지 마. 아유, 아서라. 최민영 씨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또. 예, 최민영 씨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타인한테 피해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거 거예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래요. 예, 극도로 싫어하고 내가 손해 보고 말지. 네. 이리 너 비켜라 내 자리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치 맞아요. 봐서 자기가 가지. 맞아요. 타인이 그래서 앉아있어도. 저분이 산에 너 들어갔잖아. 고독한 까마귀 같아. 자,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자, 옆에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 망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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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아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일중. 저 나는 알베르토. 잠깐만, 왜? 유나 씨 왜? 아까 그 망아지 얼굴하고 일중 오빠 얼굴하고 너무 닮아서. 네. 좀 말 같으시면서 순수한 그 모습이 닮았어요. 근데 좀 철부지 같고. 철부죠. 거기다 대고 나는 좀 슈렉에 보면 그 동키? 동키.
닮았다. 부담스럽지만 밉지 않은. 맞아. 맞아요. 그건 죄송하지만 그 약간 이런 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동키. 아 너무 귀여워. 선생님, 망아지 맞나요? 강아지 누굽니까? 망아지는 저기 우리 김일종 선생님. 맞지? 똑같이 생겼잖아, 얼굴이. 나 이제부터 다 평가할 수 있어. 이게 이래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왠지 이건 너무 맞잖아요. 제가 실은 관상이 약간 변한 게 저 쌍꺼풀 하기 전에는 고릴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쌍꺼풀 하고 나서 당나귀 소리를 들어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망아지상의 성격은 어떤가요? 망아지는 어른이긴 한데 몸은 육체적인 어른인데 맞아요. 기운은 아직 성체가 덜 돼서 약간 허당이거든요. 정답이에요, 정답 진짜. 완전 정답. 공직자, 교수도 사실은 잘 맞는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도 원래 잘 맞는데 예능이잖아요. 지금 이쪽에 약간 프리랜서 개념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약간 좀 더 적응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망학이라 경주를 땡 하면 다른 말이 뛰면 자기도 뛰는 거지 왜 뛰는지를 모르고 뛰고 저 말처럼 앉아있는 거구나. 저렇게 앉아있는 거구나. 딱 온다. 넌 전혀 못 뛰어가지고 같이 뛴 거 아니야? 남들 한다고 한 거야, 나 프리를. 어차피 이쪽으로 프리랜서로 가려면 예. 인물이 좀 잘생긴 것이 어떤 때는 때로는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돈 버는 데는. 근데 어차피 잘생기게 태어나서 뭐 어쩔 수 없는데 약간은 허당기,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니까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똑똑해지면 안 된다잖아. 예. 자,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재밌는 게 저희 관상 같은 거 아예 없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서양에서 보통 그 별자리, 태어났던 날짜나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서양 별자리. 너무 재밌어요. 북한도 당연히 있겠죠? 관상? 네, 있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난 게 계속 집에서 엄마가 아빠랑 장사를 하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누가 동네에서 한번 가서 관상도 보고 이름에도 관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라고 해갖고 그때 중국 돈으로 50원인가? 50원이면 쌀이 10kg 가격이거든요. 그때 그걸 주고 가서 봤는데 어머니 보고 하는 소리가 엄마는 토끼라고 그때 말하면서 토끼를 많이 닮았는데 청명은 하나 그냥 요 닭인 그 우리 안에 토끼라 어디 밖에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장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저보고는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냥 바람난 개처럼 해바람만 친다고. 쏜총알이구나. 네, 그냥 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차라리 나는 나가서 이제처럼 나가서 사업하는 게 나한테는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 집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토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시집. 방토라는 게 이제처럼 내한테 뭐 나쁜 액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는 그래서 야밤에 어머니가 이렇게 사라 같은 거 들고 나가서 밤 12시에 막 사라로 가서 깨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칼을 이렇게 받고 들어오고 북한은 가끔 그런 게 많죠. 네. 저 평양에서도 뭐 전보고 이런 거 많이 하죠, 다들. 네, 많이 어려울 보죠. 때일수록. 소문이 좀 나면 그 집에서 이렇게 좀 잘 보는 집이 있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거기에. 근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9살짜리 남자애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잘 보는데 걔는 절대 어른들한테 할아버지든 뭐 삼촌이든 절대 전칭을 안 한대요. 반말을 한대요. 그래. 야, 왠지 그런 거 점 잘 보는 사람은 다 반말하더라고. 네, 그렇게 하고 항상 이렇게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누가하고 얘기를 이렇게 귀신하고 뭐 그러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걔를 막 그 고문차가 와서 데리고 가기도 그 중앙당에서 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셔 가서 그 김정일이나 뭐
그 사람도 번다는 거죠, 관상을. 네, 그렇게 아니 자주- 저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 그 아이를 갖다가 김정일 옆에 테이블에다 앉혀놓고 내가 내일 모레 러시아 현지 지도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면 얘는 그 김정일한테도 반말한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안 돼. 뭐 일주일 후에 가 이렇게 하면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되게 그 9살짜리 꼬마애를 옆에다 두고 물어봤다고. 응 실제로. 북한에서 물어볼 때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 그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오늘 한번 파악하면서 보는 재미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재미로 예. 네. 그래서 근데 북미 회담 한다는 자체를 그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했대요 북측에서. 미니 씨,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 평양 사람들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신문에도 나오고 뭐 직장들에서 퍼치도 할 거거든요. 아마 뭐 저지이든 청일동맹이든 당이든 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잘 살아지는 거 물가도 되게 싸지고 뭐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종세도 완화되고 우리 진짜 좀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정말 기대를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걸 되게 많이 기대를 하죠. 아무래도. 오늘 또 이 동물상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오늘 또 노란 병아리로 위장하려고 위장했어. 그러고 나오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났어요. 자꾸 네. 사람 얼굴만 보게 되는데 오늘 미니 씨가 유독 그 추사랑 같아요. 관상가님 추사랑 상입니까? 아, 권상아님 제가 실은 좀 이렇게 허당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걸 또 못 참아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저 정확히 저 워싱턴 포스트. 미안해. 워싱턴 포스트랑은 정확히 어떤 인터뷰를 좀 하셨는지 저는 아까부터 그게 좀 계속 궁금해가지고요. 2시간 정도 인터뷰했는데 올해가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가장 큰 위기다. 지금 회담은 잘 돼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나무 다리 같이 위험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담이? 떨어져. 큰일 납니다. 그런 위기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상이라고 제가 했고요. 굉장히 그 사나운 개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개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도 물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면 아군도 이렇게 물 수 있어요. 어머. 예, 그런 식으로 예측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가 위기인데 2018년 개띠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술년. 근데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띠예요. 이 개가 세 개를 겹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수가 하늘을 찌르듯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와, 진짜 노벨 가나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꾸 위협을 가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 진짜로 그걸 어떻게 제거할지 그 북미회담을 한다면 김정은 그 위원장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분은 그 자존심을 건들면 일이 안 된다. 판이 깨진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지켜주면 크게 그 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이제 관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개상이고 일단 김정은이 그 사자와 보거의 관상을 갖고 있는데 이 개랑 사자 보거 이렇게 만나면 어떤 일이 좀 생길까? 너무 완전 분야가 달라가지고 좀 궁금하네요. 이제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저기 사자하고 보거하고 섞여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사자가 그 개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반절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약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늘을 찌르는 또 개기운이 또 오래 강하시고 그런데 의외로 만나면 굉장히 쉽게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은 그 통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는 통이 크거든요. 그리고 자존심도 세지만 통은 커요. 그래서 크게 양보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올해는 대운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북미회담이 잘 돼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기운이 강한 운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보면 북미 회담은 굉장히 만나면 의외로 쉽게 큰 성과를 세계가 놀랄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뭔가 분위기는 지금 네. 좋은 분위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상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네. 지난번에 김정은 글러브 악수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미 대화 때도 그 악수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네, 궁금합니다. 임문수 박사님. 저도 이제 지금 주의 깊게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보는데 이제 뭐 만나겠죠. 서로 쳐다보겠죠. 이때 뭐 어떤 표정을 짓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악수를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하게 예전에는 막 끌어당기고 막 네. 흔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저 캐나다의 네. 젊은 보통 총리가 그걸 준비해 와가지고 더 세게 네, 해서 맞아요. 그다음에 좀 굉장히 아파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땡기거나 힘들게 안 하고 많이 흔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악수를 하고 좀 강한 상대일수록 글러브 악수를 할 건데요. 서로를 조금 경계하면서 아마 어쩌면 굉장히 재미없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둘이 악수의 대결에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도 더 세고 일단 키 큰 사람이 하는 게 좋고요. 저는 그거에 비해서 이걸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치에 관련된 이제 악수의 위치인데 우리 남희석 MC 저번에도 저랑 하셨으니까 한번 뭐 트럼프하고 제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다른 분들도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다 그 기자들이 있을 거고요. 한번 저희가 기자들이고 저희가 같이 했다고 해보시죠. 누가 더 강해 보이나요? 흔드는 손. 김정은 저기 박사님이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가시고 누가 더 강해? 그러네. 누가 더 강해 보여요? 각도다. 왼쪽이. 이게 왼쪽의 법칙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쪽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등이 뒤에 있고 등 뒤에는 이제 다 뭐 여러 가지 막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기자들이나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여기가 안 보이고.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이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왼쪽의 법칙이라고 해서 손등이 기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누가 더 강한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쪽의 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치를 잡으려고요. 찍었을 때 손등이 보이려고 이쪽을 잡으려고 거의 뒤에 물밑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북 제가 아쉬웠던 건 지난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했을 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거든요. 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거의 다 이쪽이에요. 알고 있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트럼프는 이쪽에 섰을 겁니다. 대박. 이게 재밌다. 근데 둘이 만약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당연히 김정은이죠? 자, 악수 안 하고 계속 왼쪽 가려고 계속 하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아무튼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싱가포르는 더군다나 더운 곳이기 때문에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 관심 있고 궁금한데 악수. 진짜 궁금하다. 선생님 저 악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분의 행동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약간 악수 말고 원래 평소의 행동 같은 거. 실제로 행동분석학적으로 보면 둘이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턱을 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먼저 화면을 좀 보시죠. 이제 턱들기입니다. 턱 드는 건 행동분석에서 기본적인 건 자신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드러낼 때는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우리 대현 군이 이렇게 큰 것 하는 것처럼 역시 자신감이거든요. 이것들. 그다음에 턱을 드는 것도 역시 자, 네 앞에서 목을 들고 있어도 너희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자신 있어. 힙합 씬 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 오.
저희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또 마피아 그 영화 대부 보신 거. 그쵸. 맞아. 진짜 그거 있어, 맞아.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진관 가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고개를 나는 내린다고 했는데 자꾸 사진사가 고개를 좀 더 내리세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내려도 되나 했는데 더 내리세요. 맞아. 이게 이제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남성 호르몬 때 들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손가락 포인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포인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책임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네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이뤄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함을 줄 수도 있고 방향성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걸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큰 너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이게 하다 보면 총을 하거나 지시봉을 하거나 이 두 사람도 역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도 거의 같은 비슷한 건데요. 이제 스티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보시면 낮은 쪽에 스티플이라고 써 있지만 어떤 거냐면 가라데 촉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가라데 촉은 뭐냐면 가라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나를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주 강한 분들은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아무리 여성스럽고 조금 약한 분들은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가라데 촉이라는 것도 이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 무라든지 아니면 생선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자를 거라는 거죠. 이건 내가 해내겠다. 이건 내 거야.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런 가라데 촉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낮은 쪽의 스티플이라고, 스티플이 뭐냐면 첨탑, 철탑 뭐 이런 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아주 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죠. 맞아요. 모델들. 맞아. 나 이거 잘하는데. 이렇게 해요. 회사 사장님. 김상중 형님. 맞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형님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펠탑 같은 이게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역시 어떤 힘이나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중 연설이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 낮은 쪽의 스티플이라고 해서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 아마 그 밑에 쪽 두 강인함을 나타내는 어떤 힘 있는 자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두 사람 다 가장 강한 아주 지배적인 몸짓이라고 하는 강한 행동가들의 몸짓을 보이는 저 행동 분석을 보면 아주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두 성격의 비슷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인이 있고 김정은의 가장 가까이에도 부인이 있습니다. 뭐 이 주변의 여성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자, 이번에는 북미회담을 이끈 김정은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리설주,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약간 북한판 여인 천하가 아닐까. 재한 씨. 네. 재한 씨 생각에 이 세 분 중에 누가 권력 1위일 것 같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리설주 그 퍼스트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지 않을까 좀. 저는 김여정이 제일 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설주, 그다음에 현송월 이렇게 되는데 이설주, 현송월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을 때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막 멋대로 행동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을 때조차도 공주일 것 같다 사람들이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되게 원래부터 셌던 걸로 봐서는 김여정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보다 이설주가 더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남자들이라는 게 나와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모두 다 와이프 정치가 아는구나. 네. 그래. 그러니까 옛날도 보면은 대통령들 뒤에서 와이프들이 뒤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피 이설주가 김정은을 딱 틀어지고 뒤에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아, 저도 사실 이설주가 되게 막 기주어 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아, 보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국정원에서 30년을 근무하신 우리 그 나오는 스님께서는 혹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셋 중에 누가 권력이 제일 센지 좀 아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그 고위층 탈북민들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은 2015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김여정일 거예요.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저 김정은이 누나거든, 누나, 이복 누나인데. 예? 김설송이라고 있어. 김설송. 그래요? 한 73년이나 4년생 정도 되는데, 예, 거기는 저기예요. 그 김일성이가 김정일의 그 본처로 인정한 사람 김영숙이거든요. 예. 이제 김영숙 소생 딸인데 굉장히 똑똑하다고. 아, 그냥 이복 누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적자지 적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다 보니까 요건 이제 첩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이제 김설송이한테 임무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김정은이 뭐 가라데 뭐 이것도 나오고 뭐 하는 게 모든 게 다 그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김일성이가 하던 걸 그대로 다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연설이랄지 뭐 행동거지 전체가 다. 그거를 누가 이제 지도를 했냐면은 김설송이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설송이가 김정은이가 후계자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그 남북 회담 할 때 보면은 김창선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국무위원회 부장으로 왔는데 이 친구가 그 김정일이 있을 때 비서실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의 집사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제 생각에 김설송이가 지금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서기실장 안 보이게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뒤에서 다 코치를 와, 이거 재밌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는 김설송,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일 것 같은데 근데 또 변수가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올해 2월 8일 날 근데 이제 인민군 창건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4.25 하다가 2월 8일로 바뀌었는데 요번에 그 이설주가 등장을 했을 때 북한 언론에서 이설주 여사라는 호칭을 처음 썼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시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설주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설주 여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올해 4월 15일 날 존경하는 이설주 여사님과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등 쭉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공공연하게 여사님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점차 이설주의 그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북한의 우리 집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처럼 이설주 와이프를 상징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게 이제처럼 어디 공장에 현지 지도를 갔는데 이설주가 거기에 꽃다발을 쥐고 나왔어요. 그 이제 그 김정은이한테 꽃다발을 주는 게 그게 인연으로 돼서 우리가 만났다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라는 노래가 지금 북한에서 엄청나게 그때 인기가 있었댔어요. 그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 내 사랑 정다운 우리 집 사람. 아, 그게 그 사연을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소문이 났네요. 소문이 났다.
자, 관상과 행동으로 본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의 권력순위 어떻게 될지, 그들의 그 숨은 뒷얘기는 어떻게 될지 이만갑식으로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워싱턴 포스트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관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갔다는 우리 백재권 관상가님이 이 3명의 여자에 대해서 동물 관상을 연구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오호. 동물 관상으로 보는 김정은의 여자들은 저 뭐야? 고양이 상황이네. 돌고래,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정말 궁금하다. 아까 돼지랑 말은 쉬웠는데 그죠? 우린 쉬운 편이었어요. 이게 동물 관상하기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본질을 꿰뚫어야 돼. 와,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고양이 김여정, 돌고래 리설주, 가물치는 현성월. 저는 현송원 고양이고 현송월은 고양이, 리설주 이제 돌고래고 그렇지 돌고래. 그리고 김여정 이제 개. 가물치. 저는 현성월 그 김여정 두 분은 그냥 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리설주가 고양이일 것이다. 약간 좀 저는 확실하게 뭔가 그 느낌이 딱 와가지고 고양이상이었어요. 고양이상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급 고양이 느낌. 신데렐라 고양이. 네. 비싼 고양이. 진짜 일로 와라고 해도 올 것 같지 않은 느낌. 일로 와 그래도 절대 그냥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 자존감이 강한 느낌. 야, 한눈에 딱 보면 이거 뭐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럼 우리 스마일걸 은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양이는 현성월이 같고요. 저기 돌고래가 이설주, 그리고 가물치가 김여정이 같아요. 지금 보니까 리설주 닮았네요. 그러게. 은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리설주가 뭔가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보면 우리 되게 안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리설주 같고, 그리고 돌고래는 이게 약간 좀 눈을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심술궂은 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데? 김여정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물치는 진짜 속을 모르는 눈구렁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성월 눈빛을 보면 이게 악수할 때랑 이렇게 숙일 때도 있고 이렇게 딱 빳빳이 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가물치 닮은. 은하 씨 본인은 지금 3개 중에는 어떤 것? 당연히 고양이죠. 저는 생긴 대로 보게 되면 고양이가 김여정이고, 그다음에 그 리설주는 요 눈 사이가 코 사이가 이게 넓거든요. 돌고래. 네, 여기 사이가 고리가 사이가 멀어. 그리고 저기 현송월이 가물치 같고. 과연 세 여자의 동물 관상 어떨지 보여주세요. 리설주. 맞잖아, 고양이 리설주. 맞죠. 맞다니까, 고양이 리설주라니까. 먼저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죠. 단아한 모습부터 패션, 메이크업까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입니다. 백재건 관상가님께서 리설주가 왜 그 고양이상이라고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고양이상이 단점과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장점이 많습니다. 고양이상은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나오는 상이 고양인데, 대부분 단점은 좀 날카로운 발톱이 있죠. 그래서 좀 앙칼지고 좀 싸나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고양이상이 애인이면 가끔 이렇게 핥힌달지 아니면 좀 까칠하게 굴어서 남자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저 리설주 저 고양이는 렉돌이라고 그래요. 렉돌, 좀 드문 고양인데 렉돌이라고 아주 고급 고양입니다. 그래서 저 고양이는 굉장히 순진하고요, 온순하고, 그리고 또 저 고양이가 사회성이 뛰어나요. 누가 안아도 그냥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대신 이제 반면에 앙큼한 면이 있습니다, 고양이상은. 우리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데 잡고 나서 이렇게 집에 오면 어디 흙이나 피가 하나도 안 묻혀서 와요. 네, 맞아요. 먹지 않았다고 해도 그걸 믿을 수 있게 그런 특징이 있는데, 태생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게 태어난 고양이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리설주가 고양이 같네요. 저는 돌고래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설주가 그 북한에서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귀엽고 온순한 이미지인지 실제로는 이설주 어머니가 되게 말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설주가 또 어머니를 닮아서 이설주 역시 말이 되게 능숙하게 잘 한다고 그렇게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13살 때부터 기쁨조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설주가. 그래서 아무래도 집단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눈치도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남북정상회담 영상 볼 때 이설주 실제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때 저희 동네 그 아파트에 같이 살던 언니가 생각났어요. 그 언니가 길거리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육가에 간 언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집에 딱 1시간 정도 들렸었는데 갑자기 말이 정말 그때 이설주처럼 되게 저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막 이렇게 뭐 활발하던 언니가. 그래서 혹시 이설주도 뭔가 교육을, 거기 들어가면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설주도 혹시 무슨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기쁨조라고만 했는데 기쁨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많이 좀 왜곡이 됐죠, 그죠? 이상하게 무슨 뭐 예. 야하고 뭐 성적인. 근데 이제 그 호위사령부나 이제 이런데 이제 옥과대상이나 육과대상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그 뭐 김정일이나 이제 그 김정은이 묵는 특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관련 뭐 해도 이제 그 옥과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이 배석하고 고위 간부들 있는 데서 앞에서 뭐 연주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뭐 그 사람들도 기쁨조라고 하는데, 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설미 씨도 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성학원을 졸업을 하고 김원균 평양음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1학년인가 2학년 다닐 때 이제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일 앞에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뭐 했는데 그 김정일이 워낙 자기 옛날 엄마 모습이고 뭐 해가지고 괜찮으니까 이제 간부들한테 지시를 했겠죠. 야, 이 저 배경조사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다 괜찮거든요. 아버지가 원래 그 1호 비행사 출신이거든요. 1호 비행사? 예, 1호 비행사 하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전용기. 전용기 비행사였기 때문에 집안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예술 쪽 했는데 교원 했었을 겁니다. 교원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가정적으로 이제 교육도 좀 잘 받았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천성적으로 순하고 지금도 굉장히 겸손하다고 합니다. 간부들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아 우리 그이 지금 잘 있나요? 뭐 이렇게 하고서 바꿔주세요. 그이. 네. 자, 지금 보면 리설주의 행동에 관련된 분석이 또 궁금합니다. 자, 두 분께 또 한번 여쭤봐야죠. 자, 리설주에 관련된 행동 분석 보여주세요. 리설주 가방에 주목하라? 갑자기 이렇게 또 가방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또 가방. 근데 여자들은 또 가방 냈으면 이제 저거 리설주 저 가방 또 어디 거야? 네. 어디 거 중요하죠. 네, 어디 거야? 이런 그치. 걸 보는데 그런 거에 주목하라는 건 설마 아닐 거고. 근데 가방에도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여성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세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그 탈북 미녀분들께서 한번 클러치백을 제가 준비했는데 들고 걸어 보시겠어요? 제가 네, 한번 좋습니다. 행동 분석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신은아 씨부터 먼저 나오셔서 예, 저도 이런 가방 자.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죠. 오, 아니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가장 편한 자세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신 다음에 한번 서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장 편하게 한번 있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유현주 씨. 자, 한 바퀴 돌고 가서. 네. 아우, 사모님. 아, 또 사모님, 우리 또. 야, 또 딱지 받으러 또 아파트에 또 이렇게. 예. 자, 와서 쓰셔서, 서셔서. 자, 한 20분 정도 있었을 때, 진짜 편안한 20분. 이게 편한데?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하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모시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옆에다 끼는 거. 편한데. 네, 옆에다 편하게. 이게 네, 이렇게. 딱 옆에. 그러신 다음에 편안하게 그냥 본인이. 하고 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할 때 편안하게. 기다릴 때 그럼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제일 편한 거. 그 자세. 편한 거 이 자세. 자, 제가 세 분이 이제 클러치백을 드는 모습, 행동 분석해 보니 세 분 다 다른 이제 성향의 패턴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 처음에 은하 씨께서 이제 리설주와 가장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짐으로 가방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뒷짐을 지시잖아요. 네. 네, 보통 이건 남성들이 많이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강한 여성이신 행동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걸으실 때도 이렇게 걸으실 때 이렇게 되게 흔드시면서 걸으신단 말이에요. 엄청 흔들었어요. 던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되게 강한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딱 끼시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 전형적인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티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돌고 나셔서 살짝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푸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방을 딱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편하셨던 거죠.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개방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다리 포인트를 이렇게 이거 한번 이렇게 찝어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개방적인 자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글로벌하지, 얘네들. 야, 어떻게 이 가방 들고 거 사람들. 세 분의 모습에서 김정은의 세 여자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서 이제 친은하님께서는 리설주와 같은 성향의 행동들을 보여주셨고 현주 씨께서는 현성우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에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과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과연 리설주는 가방을 어떻게 들었을까?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손을 모으고 있다가 끼고 있어요. 등도 들고. 두 손으로. 자, 앞으로 그냥 꼭 두 손으로 들고 그렇습니다. 나무 조심히시고 반드시. 겨드랑이 끼고 있다가 다시 잡고 원래는 끼는 게 편한데 어떻게 좀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려고 자꾸 앞으로 드나? 사실 이게 손이 굉장히 좀 어색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여성에게 가방이라는 건 하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어떤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고요.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리설주는 여사 호칭을 듣기 전에도 과연 저랬을까? 리설주의 과거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예전 사진 보시죠. 현재고 이거 두 개는 현재고요. 달라. 자, 과거에는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한 손이 많았네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제로 리설주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랑 좀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 자세인데요. 이제 한 손으로 한 손을 잡아서 끼는 팔짱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방어적인 자세를 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여기에 변형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쓰는 팔짱이고요. 그러니까 공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적으로 나의 몸을 막고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설주가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찾아보니까 출산 직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출산 직후에 이제 호르몬 변화라든지 몸의 회복 상태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요인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막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는 거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보통 걸어와서 이렇게 클러치백을 앞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아마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거나 제거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우스포 중에 한 명 그 눈물의 왕자가 있어요. 눈물바가 아주 눈물샘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그분은 그냥 왕자죠. 네.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이 진짜 신기한 게 눈물 나올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분이 본인은 모를 거야. 근데 울면서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의사 가려고 그러는 거야? 노는데 뭐하니? 공부해야죠. 이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 최민용 배우가 만약에 진짜 연기를 안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만진다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슬프거나 힘들거나 눈물을 터뜨리면 항상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타독여주고 그래서 이게 안정감을 주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는 누군가 와서 만지거나 터치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진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내가 말했잖아. 야, 진짜네. 정확하다. 진짜 지극히 개인주의라니까 정말로 진짜로. 최민용 씨도 어느 정도 공감? 저는 제가 슬플 때 여기 만지는지 몰랐어요. 저 친구는 계속 보고 있어요. 등 보이지 마, 재환이한테. 집에서 옷 벗을 때 뭐 꽂혀 있으면 재환이가 꽂은 거다. 자, 이번에는요. 리설주 여사의 숨은 행동. 또 그런 게 있답니다. 그 비밀 한번 열어봅니다. 김정은에 대한 애정, 리설주의 땡땡을 보면 알 수 있다. 눈빛. 눈빛. 눈웃음. 이설주의 눈빛. 하트 눈빛. 아니에요? 눈웃음 되게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여정 연구원님께서 딱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여자 한 분과 남자 두 분이 필요한데요. 그 MC님 한번 추천.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안녕, 난 민용이라 그래. 넌 이름이 뭐니? 아, 저는 억벨이라고 해요. 네, 알베르토 씨랑도 한번 인사를.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알베르토라고 하는데 성함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억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더 반가운 것 같다? 아니, 이 정도 인사로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다 행동 분석학 쪽으로 패턴을 다 분석을 했고요. 어떤 분에게 더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별 차이 없었잖아요.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저만 저는 보지 볼게요. 않겠습니다. 네. 이거 마술이야 무슨. 틀리면 되게 이상해지실 텐데. 일로 와, 내 뒤로 오세요. 떨리시겠다 이거. 저라도 당연히 배우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만큼 멋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떤 힌트도 모르겠어요. 네. 잠깐 눈동자 한두 번 돌린 거밖에 저는 못 봤는데. 알 수 있어요? 네, 분석을 해본 결과 옥별 씨가 데이트하고 싶으신 상대는 옥별 씨가 데이트하고 싶으신 상대는 알베르토 씨로 네,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옥별 씨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소위 저희가 배꼽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몸의 방향이 생각하실 때 알베르토 씨 쪽으로 도르셨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있었어. 계속 그러고 있었어. 자, 일단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 틀렸네요. 알베르토로 했네. 강아지 이름 같아, 강아지 이름. 알베르토. 자, 저는 그럼 나온 김에 노래나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뭐 할래?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슬퍼. 정말 맞추셨네요.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 사진 뭡니까? 아라 씨가 이렇게 사진 찍어주셨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도 아라 씨가 지금 누구에게 호감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이요. 데니안 오빠. 아니요, 왼쪽이요.
네, 보시면은 아라 씨가 이제 라이언 씨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몸의 방향을 보면은요 데니안 씨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는요 몸의 방향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아라 씨가 라이언 씨와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데니안 씨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것도 모르는 이제 라이언 씨는 계속 이제 눈빛을 보내고 있고 데니안 씨는 약간 좀 삐리셔가지고 손에 주머니 넣고 화난 감정을 숨기고 계신 사실 이 배꼽보다도요 더 정확한 곳이 사실 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풋포인팅이라고 하는데요. 발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가장 아래에 떨어져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제 어떤 자세들이 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몸이라든지 얼굴 같은 경우에는 뇌랑 가깝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저희가 조금씩은 이제 가장을 하거나 속이거나 할 수 있는데 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상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발이 문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 나가고 싶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약간 꼼냥꼼냥한 약간 썸 타는 듯한 그런 남녀들을 보시면요. 그때 발을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이루어질 건지 커플이 될 건지 아닐 재밌다. 건지도 발의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발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재밌네. 앉아 있으면요. 신기하다. 이렇게 몸이 향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거의 다리를 붙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요. 몸은 앞으로 하고 있어도 발은 사실 이렇게 뒤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커플 있겠는데요? 이거 아마 또 이렇게 발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 나 안 좋아해 이러면서. 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아, 또 늦었다, 우리. 그러니까. 야, 동키야, 우린 늦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뭐야? 민영 오빠를 사랑하는 거였어? 정말. 선생님, 이 자세 여성분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요? 이 자세의 의미가 있기보다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호의적이고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다리 이렇게 잠그세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팔짱 끼기랑 같이 이렇게 방어.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방어적인 자세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완전히 그 상대방 기분이 좋다라는 건 이게 거의 신발을 이렇게 있어요. 신발 이렇게 벗고 이거는 있는 사람. 정말 편할 때 상대방의 사람이 가장 지금 편하다고 느낄 때. 나 알아 많이 봤어.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놀란 게 만약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면 저건 화술의 기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쉬울 것 같았는데 이번 건 좀 신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리설주의 배꼽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그러네. 향해 있네. 네, 계속 김정은을 향해서 리설주의 몸의 방향이 계속 이제 기울어져 볼 있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설주 씨는 김정은 위원장과 있을 때 항상 발의 방향이나 몸의 방향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항상 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도 항상 몸이 향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정이 넘치고 아직 사랑이 넘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 같은 경우 이제 같이 부인하고 어디 행사를 갔을 때 다리 방향이 본인이 아니라 딴 데가 있으면 조심해야겠네요. 네, 굉장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겠네. 싸움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걸 빨리 알아요.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자가 빨리 캐치하고 그렇지. 그런 이유를 좀 알아듣고. 전 진짜 이번에 정말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막 털털하고 막 되게 화끈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관상과 행동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김여정이 돌고래라고 하셨죠? 예, 돌고래 있습니다. 제주 많은 건가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예, 돌고래는 우리가 바다에서도 흔히 보면 그 떼를 지어서 뭉쳐 다니죠. 그래서 이제 가족애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협동을 또 잘해요. 그리고 이제 두뇌가 좋아서 쇼하는 거 그런 것도 잘하는 건 합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어린 새끼 돌고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해맑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 일을 도와주면서도 굉장히 그 아무 사심이 없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 가장 좀 특징이 뭐냐면 영감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면 이게 신기라고 그러죠. 무속인처럼 그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정은한테는 우리 여동생이 그런 감이 발달돼 있어서 한마디 해주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측근으로도 계속 활용하는. 그 우리 나오는 선생님께서는 혹시 고위고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김여정은 정말 저는 똑똑한 후계자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 김여정도 이제 그 김정은하고 같이 그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나름대로 그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 그 특설 학부도 졸업을 했습니다.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건 여동생밖에 없는데 일을 좀 맡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도 잘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중앙당 행사과장 할 때 나의 그 행사와 관련된 거는 나한테 바로 보고하지 말고 김여정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 딱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날려버리거나 연필로 쫙쫙 그거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앙당의 그 부장이나 뭐 저기 내각의 상들이 김여정한테 보고하기를 굉장히 막 어려워했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정합대학 교직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침마다 어떻게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 김여정이 정합대학 특설반 다닐 때 새벽 5시가 되면 김정일이 정합대학 입학하면서 저 사람 너를 빛내리 하고 그 쓴 게 시를 세운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김여정이 와서 이렇게 꽃다발을 넣고 인사를 하고 항상 간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그래서 좀 잘 보여야겠다. 이 기회에 좀 이렇게 신분 상승이라 좀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나갔대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하지도 않던 그 잔디 깎는 일을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온 거예요. 김여정이 와서 이렇게 꽃다발을 넣었는데 보디가드가 5명이 따라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새벽부터 되게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이름이라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보디가드가 오더니 머리 들지 말라고 머리도 못 들고 잔디만 깎다가 내려간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풀려났다 그러더라고요. 김여정이 없어진 다음에.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선생님 혹시나 그 우리 미녀 탈북 미녀 분들 중에서 돌고래 관상 분이 계시나요? 선생님 딱 보셨을 때? 예, 조금 닮으신 분은 있습니다. 네. 닮으신 분은 누나. 정윤아 씨가 좀 돌고래 관상하고 좀 닮았어요. 그런데 저분이 많이 닮았는데요. 동물상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동물상이 이게 3% 4%밖에 없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야 되는. 저분은 갖고 있는데 김여정처럼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이세요. 어떠냐면 저분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영악하거나 약간 센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영감이나 그런 거 굉장히 발달돼서 꾀도 많고 지혜도 많고. 자, 흥미진진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딱 맞을 것 같은데 오늘 김여정 우리 연구원님이 김여정에 대해서 집중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요. 남한 김여정이 보는 북한 김여정. 오늘은 브리핑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김여정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글러브 악수를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악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김여정은 악수를 할 때요. 마치 상대편을 끌어당기는 듯 하면서 자신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혹은 걸어가면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악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침없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김여정 승부사적인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강한 여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항상 늘 방어적인 자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다 항상 몸을 개방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김여정의 승부사적인 면모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패널분들의 자세를 보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너 이쪽으로 가라. 민용이 어깨 팔이 다시. 민용아, 방금 전에. 하필이면 지금 팔짱을 꼈네. 더 기대, 오른쪽으로 더 갔어, 더. 자, 본다면.
네, 실제로 본다면 김일중 씨 같은 경우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피곤하시거나 이렇게 나를 스스로 안아주는 자세로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김일중 씨 아까부터 계속 지켜봐왔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자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시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어요. 딱 이걸 했는데. 하필 강의를 하니까. 하필 그거 하실 때 이 자세가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망아지들이 앞다리를 밀고 있거든. 재민이 형 다시. 지금. 최민영 씨. 항상 최민영 그래요. 씨는 이제 보시니까 주로 개방적인 자세를 많이 있고요. 뒤로 오픈된. 기대서 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쭉 지켜봐왔는데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로 있으시다가요. 임문수 박사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던지실 때 계속 몸을 가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역시 어떤 힘이나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의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런 남성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저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하는 건 뭔가요, 말을? 이거는 잘 모르겠다. 문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손 떨어요. 손 떨어. 불안한 거죠. 예. 어려서부터 손가락이 길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쳐가지고. 다 변명이죠 뭐. 알베르토. 알베르토 씨는요 주로 개방적인 자세로 많이 있으시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셔서 되게 적극적이고 스티플이라든지 이런 강한 자세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제 아까 이제 행동 분석학적으로 맞출 수 있나요?라고 얘기할 때 그때만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재미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중 씨는 딱 강의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알베르토 씨는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완전 둘이 다르네요. 하필이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 아기 돼지인데. 아기 돼지가 뭔가 더 편해서 아기 돼지 재한 씨는요 보통 계속 이렇게 잡고 몸을 앞으로 가 있는 모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지금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된다. 나의 분량을 많이 뽑겠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재밌다, 오늘. 방금 당황하면서 머리를 막 넘기는 건 머리를 넘기면서 저한테 약간 끼를 부리시는 봐달라. 야 이건 못 치고 들어가겠다. 야. 야 이거 발끝 들었어. 자, 이제 김여정의 자세를 보면 팔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걸을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당당하게. 되게 당당하게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요. 그 이제 만찬장에서 노래를 감상할 때 이설주는요 되게 공손하게 꼿꼿한 자세로 노래를 감상했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로 기대서 되게 편안한 자세로 감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질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중심이 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감상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하게 기대해서 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여정 보시면요. 턱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턱 들기는 지배적인 몸짓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표정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턱을 그냥 드는 모습은요. 자신감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턱을 들면서 그러니까 분노의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멸의 자세랑도 같이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 턱을 들 때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입꼬리를 한쪽 올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가? 이게 거만한 어떤 자세이기도 하면서 이런 경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임문수 전문가님 저 표정입니까? 아 맞습니다. 정말 근데 싫은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김여정이 이걸 해요. 까딱을. 앉다가 까딱. 이거 봤더니 또.
눈 내려가면서 보자. 똑같다? 옆으로. 똑같다? 신기하다. 네, 되게 또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래서 김여정의 표정과 함께 턱 드는 모습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턱을 까딱하거나 턱을 들 때 계속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떤 경멸의 자세라거나 분노의 어떤 의미로 턱을 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의 상징으로 더 가깝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창조가의 성향의 이제 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인데 이게 목을 보여준다라는 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을 다 가리고 얘기를 하는 거랑 이렇게 한쪽 목을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랑은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네. 보여지는 거. 네, 보여지는 거. 네. 넘겨지는 거. 그래서 보통 이게 목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여성의 유혹의 바디랭귀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향수를 뿌릴 때 손목이랑 목에다가 보통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목이라든지 손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김여정의 타고나기 끼가 이제 목을 계속 보여주는 습관이 있어요. 턱들기와 같이.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호의를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실제로 북한 내에서 영상을 확인해 봐도 계속 김여정은요 턱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계속 이제 눈을 아래로 내려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정은과 같이 되게 지배적이고 되게 권위적인 이런 파워풀한 모습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김여정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김여정이 분석한 김여정 여기까지입니다. 흥미진진한 이만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가장 궁금한 가물치. 현송월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혹시라도 이거 당사자가 들으면 혹시 기분 나쁘거나 가물치 상들이 들으면 이거 안 좋은 얘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거든요. 네. 자, 가물치 관상이라고요? 어떤 의미죠? 예, 가물치 관상이 있습니다. 오. 가물치 관상은 수생 생물 중에서 가장 갑입니다. 갑. 가물치를 이기는 생물이 물속의 저수지나 이런 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물치상을 가지면 일단 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이진 않지만 김여정이가 넘버 2라고 보면 넘버 2 김여정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현송월 가물치입니다. 또 그 가물치가 욕망이 좀 강해요. 그래서 출세지향적인 게 좀 있고요. 그래서 현송월이가 어렸을 때는 예술단 단원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분 가물치상하고는 좀 잘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30이 넘어가서 중년이 들어가면 정치지향적인 관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본업인 정치로 가면 굉장히 신도 나고 더 즐겁고 그런 유쾌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여자한테 가물치상이라고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가물치상이 좋은 점이 많은 게 출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벌고. 선생님, 그렇게 좋은 관상이면 혹시나 우리 이만갑 탈북 미녀 중에 가물치 관상이 있습니까? 가물치가 좋은 관상이니까. 여기 비슷한 분이 좀 한 분 있는데 궁금하다. 많이는 아닌데 좀 비슷한 분이 누구냐면 저기 그 김원진 씨. 김원진 씨가 근데 이제 가물치상하고 같은 게 가물치는 좀 입이 좀 큽니다. 또 현송월 씨도 보면 아구라고 여기에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하관이요? 네, 하관이. 그래서 물면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도 나름대로 그 욕망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이만갑 가물치 입장에서는 지금 가물치. 어떠세요? 이게 지금 칭찬으로 들려요? 아니면 조금 약간 이상해요? 아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 네. 30대 지나면은 정치적으로 관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놀랐는데 왜요? 제가 20대는 진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요.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막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정치, 그다음 경제,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하고 잘 맞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김정은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여인은 우리 백 선생님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단연
저는 단연 김여정이라고 봅니다. 김여정. 김여정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무속인도 아니면서 이런 영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모들이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렇게 김여정이가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를 하면 그게 또 딱 맞아. 그래서 이제 이인자로서 측근으로서 복심으로서 김여정이가 하기 때문에 제일 김정은한테는 필요하고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은 다르면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저희는 아바타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림자 같은 거죠. 이런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일적으로나 앞으로 성공에 관련돼서는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알았고 오늘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예요? 저는 제일 진짜로 기억 남는 거 딱 오늘 집에 가서 앞으로 사람을 볼 때 다리만 볼 것 같아요. 이거 볼 것 같다. 네, 발을 어디다 향하고 있는지. 오늘 알베르토 오늘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예요? 이만가 보고. 오늘이요? 가장 기억 남는 얘기. 저는 정말 뭐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들을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는데 오늘 뭐 관산, 행동 분석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 스러웠고 아마 가물치 제일 약간 이미지가 쓰니까 제일 많이 와닿지만 저도 내일부터 좀 다르게 살 것 같은데요. 남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러게요.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북미 회담으로 이끈 김정은의 여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이만갑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과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재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꿈엔 가물치가 나타날까요? 돌고래가 나타날까요? 이만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풍계리라고 하면 맑은 계곡이 흐르고 산이 좀 높습니다. 국제적인 범죄죠. 잘 먹는 사람들이 계속 이유 없이 말라간대요. 아이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결핵이 2014년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한창 피어날 나이에 너무나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